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보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비율은요,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것은요, 0.75만 넘어도 굉장히 매우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고 있다. 3개월 5.43, 6개월 5.85, 1년 2.14, 2년 0.8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치로 따지더라도 3.56 정도가 나오는데요. 정보 비율,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0.75가 넘어가면요, 정말 우수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 펀드를 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3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 상품으로만 따지면요, 절대 흠을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동일 유형을 보시면요, 2.61, 2.46, 0.75, 0.09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치가 1.48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훌륭합니다. 왜? 1 이상이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이 펀드는 무려 3.56이나 나온다. 무려 3.56이나 된다. 수치로만 보면요, 무조건 직진하셔야 됩니다. 담으셔야 돼요.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남아있지만, 그 위험은 남아있지만, 이 상품을 1, 2개월 가지고 갈 상품이 아닙니다. 목표가가 어디죠?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이 지수가 다 회복할 때까지. 이 1차 목표가는 여기고요, 2차 목표가는 여기에요. 지수가 요만큼 올라오면 1차적으로 한 50% 정도 환매를 치시는 거예요. 나머지 50%만 가지고 이 이유를 보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1차 목표는 지금 코로나 폭락하기 이전 그 지수까지만 보시고요. 이 시점하고 딱 따져보고 그때 환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다 팔지 마시고요. 그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본력이 되는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자본시장에 그만큼의 자금을 유입을 시키면요, 분명히 이 이상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 50%에서 70% 수익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스윙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면요, 이 상품은 훌륭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자, 투자 설명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설명서 요약. 앞에 많은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한 것 빠진 것들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분은요, 운용하는 규모도 상당할 것 같아요. 8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펀드죠. 자, 운용 규모는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 경력은요, 15년이 됐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무슨 펀드죠? 모자형 펀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자형 펀드에서는 모투자 운용 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투자 운용 인력은요, 이필상씨라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홍콩 법인의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법인의 그 리서치 본부장으로 있으신 분이시네요. 본부장 정도급 되시면요, 경력이 한 15년, 20년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상품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치가 전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치가 다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펀드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펀드 종류는요, 집합 형태별 종류는 투자 신탁이죠. 자, 운용자산 종류는요, 주식형이고요. 개방형, 폐쇄형 구분은 개방형이고, 추가형은 단위형은 추가형이 되겠죠. 이거는 요즘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폐쇄형 이런 데는 상품을 저희들이 담질 않습니다. 왜? 포트폴리오를 제가 계속 수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특수 형태입니다. 모자형이고요. 종류형이고, 여기에서 이때까지 제가 안 보여드렸던 요게 전환형입니다.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환형은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전환형으로 담을 수 있는 게 18개나 됩니다. 18개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형들이요, 저는 전환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펀드는 너무 많아요. 한 7,000개 되는 펀드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그레이딩을 해나가면서 리빌딩을 해나가면서 담을 수 있는 펀드들이 무궁무진한데 내가 이 펀드를 판매할 시점에 그 시장의 거시경제와 시장과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장을 보면서 펀드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8개 안에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큰 메리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주식형들을요, 내가 다시 뭐 다른 상품으로 뭐 전환을 한다,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보통 채권형으로 갈아탑니다. 왜?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미 이제 장이 회복을 많이 하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담을 만한 펀드가 없다. 그럴 때는 채권형으로 좀 하락장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채권형으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에서는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요, ETF도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ETF를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승 레버리지 이런 건 못 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인덱스나, 레버리지 ETF는 담기질 않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예상이 된다. 상승 꼭지까지 올라왔다. 꼭지 앉았으면, 다시 하락이 예상된다. 어느 정도의 조정장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요, 집합투자기구의 펀드에다가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아예 장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채권용으로 갈아타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상품은요, 전환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했을 때 따로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실 때는 저는 요 채권형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전환형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좀 펀드를 담으신 분들은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고객분들은요, 항상 뭐 이런 것들은요, 뭐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판매 타이밍, 내가 언제쯤 팔아야 된다, 얼마 정도 팔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다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펀드 환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펀드 환매 방법은요,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요,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7시 경과 후에는요, 3영업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을 해서 펀드가 4영업일째에 우리 계정에 담겨 나옵니다. 환매했을 때는요, 17시 이전에는 제4영업일, 그리고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8영업일, 17시 경과 이후에는 하루씩 더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환해지를 제가 안 적었네요. 환해지는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품은요, 환해지는 펀드 내에서 합니다. 환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파생상품을 하겠죠. 파생상품을 보통 이런 주식형들은요, 주식형이 됐든 채권형이 됐든 뭐 환해지를 할 때는 장외 파생상품인 선물환, 그리고 장내 상품인 통화, 이 두 가지로 환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펀드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 설명서는요, 요약을 하고요. 차후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 자산 현황을 한번 볼까요? 운용사 자산 현황. 지금 보시는 운용사 자산 현황을 보시면요, 자산 현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자산 현황은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 제가 뭐 삼성 거를 앞에 삼성 자산 운용사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삼성보다 더 큰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죠? 삼성에서는 왜 삼성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자산운용, 일단 삼성 타이틀을 달았으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가 돼야 되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는요, 지금 현재, 주도 필요 없고요. 자본금이요. 자본 총계가 1조 4,700억입니다. 요게 2018년도 12월 기준이네요. 요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2019년도 12월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걸 굳이 제가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미 2018년도에 요 정도면 자본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조 4천억이면요, 뭐 지금 자산 운용사 규모 중에서는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탑클래스잖아요, 그죠? 뭐 우회됐던 우리나라에서는 뭐 탑클래스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뭐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2억 1970억이고요. 여기에 부채는 7260억입니다. 자본금은요 670억이고요. 현재까지 자본 잉여금이 지금 2460억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었네요. 자, 자본 총계는요 1조 자본 총계는요 1조 4700억 자본금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는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법인을 두고 현지에서 펀드를 운용을 하는 법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누차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뭐 펀드들이요 지금 소규모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특히 해외 펀드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펀드는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부동산 펀드들 뭐 이런 펀드들을 만들게 되면요 그 현지 답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펀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견 업무를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각 전 세계에 이렇게 골고루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해외 투자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해외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인력이 따라주는 그런 회사들 상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모펀드들 뭐 이런 것들 투자 금액 크잖아요. 사모펀드라는 게 뭐예요? 50인 이하, 50인 미만, 49인 이하야 투자자들로만 구성을 해서 투자를 펀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펀드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이 작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에 간도 크신 거예요. 아유, 저 같으면 그 사모펀드 제가 돈이 있더라도 저는 뭐 큰 회사들 거 들어가지 작은 회사들 거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 대표자 1, 2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뭐 1을 그래서 저는 이 모펀드를 기준으로 상품을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자펀드들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이 미래의 수익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들은요, 이미 제 고객분들이시라면 미처 설명 듣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보충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상품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구독자분들은요, 이 상품을 들어가실 때는요, 다시 한번 고심하시고요. 투자는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요 전부 다 막 성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신복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